안녕하세요. 쉬운 설명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와 재대출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관련이 깊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내용 요약입니다.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대략 집값의 80% 정도를 30년간 대출받는 제도다. 재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대출을 받는 제도다. 재대출에는 일반 제용자, 현금 인출 제용자, 홈 에퀴티론,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.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A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집값의 80%인 8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습니다. 그리고 자기 돈 20억을 합쳐서 집을 삽니다. 그리고 30년 동안 80억과 80억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 그 집은 완전히 A의 집이 됩니다. 다음으로 재대출 또는 재융자를 알아보겠습니다. 재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에 다시 한번 대출을 받는 걸 뜻합니다. 재대출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. 일반 재융자, 현금 인출 재융자, 홈 에퀴티론,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, 줄여서 힐락입니다. 재대출을 설명하기 전에 에퀴티라는 걸 잠깐 설명하겠습니다. 네 종류의 재대출 모두 에퀴티라는 게 일정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. A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했다고 하겠습니다. 은행대출 80억과 자기 돈 20억으로 집을 샀습니다. 이때 집값 빼기 갚을 돈을 에퀴티라고 합니다. 여기서는 100억 빼기 80억, 즉 20억이 에퀴티입니다. 에퀴티가 많을수록 재대출 받을 때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에퀴티는 방금 설명한 것 외에도 집값, 개인의 신용도,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더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. 이제 재대출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일반 재융자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자율과 이자 납부 기간을 바꾸는 재대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A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30년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했습니다. 은행대출 80억과 자기 돈 20억을 합쳐서 구매했습니다. 대출금리는 연 5%였습니다.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시중 대출금리가 연 2.5%로 낮아졌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기존의 80억, 30년 연 5% 대출을 80억, 15년 연 5% 대출이나 80억, 30년 연 2.5% 대출로 바꾸는 걸 일반 재융자라고 합니다. 두 번째는 현금 인출 재융자입니다. 쉽게 말해서 대출 갈아타고 현금 받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A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30년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했습니다. 은행대출 80억과 자기 돈 20억을 합쳐서 구매했습니다. 대출금리는 연 5%였습니다.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. 시중 대출금리가 연 3%가 됐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A는 3년 동안 20억을 갚았습니다. 즉 남아있는 대출금이 60억입니다. 그러면 현금 인출 재융자를 받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집값의 80%인 80억을 새로 대출받습니다. 30년간 바뀐 금리인 연 3%로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전 대출금 60억을 갚습니다. 그리고 80억에서 60억 갚고 남은 20억을 현금으로 받습니다. 이게 현금 인출 재융자입니다.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서 현금 인출 재융자라고 합니다. 세 번째는 홈 에퀴티 론입니다. 현금 인출 재융자와 거의 비슷합니다. 차이점은 현금 인출 재융자는 새 대출로 갈아타는 거지만 홈 에퀴티론은 대출이 추가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A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구매했고 3년 뒤에 대출금리가 낮아졌고 A가 3년 동안 20억을 갚은 건 현금 인출 재융자 때와 같습니다. 그러면 홈 에퀴티론을 받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집값의 80%인 80억에서 남아있는 대출금 60억을 빼면 20억입니다. 그러면 20억을 대출받습니다. 그리고 높은 고정금리로 갚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20억만 추가로 대출받는 겁니다.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와 상관없이 높은 고정금리로 갚습니다. 네 번째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입니다. 보통 약자를 따서 힐락이라고 부릅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A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구매했고 3년 뒤에 대출금리가 낮아졌고 A가 3년 동안 20억을 갚은 건 앞과 같습니다. 그러면 힐락을 받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집값의 65%인 65억에서 남아있는 대출금 60억을 빼면 5억입니다. 그러면 5억짜리 계좌를 받습니다.
그리고 5억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. 5억은 변동금리로 갚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5억짜리 계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계좌에서 그때그때 돈을 빼서 쓰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5억을 갚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. 첫 10년 동안은 그때그때 쓴 돈의 이자만 갚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습니다. 이 네 가지를 비교해보면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일반 재융자를 받을 수 있고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그 아래의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출금리도 차이가 있는데요. 일반 재융자가 대출금리가 가장 낮고 힐락이 가장 높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아마 틀린 부분이 많을 겁니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